네, 연일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아동수당,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죠.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정도라고 하는데, 아동수당, 어떤 사람이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본격적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접수하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다, 아동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소득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서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대상이 전국적으로 한 1,300가구에 불과해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부모가 아니라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대리 신청하실 수 있고요. 부모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못 하시게 되는 경우에 친인척분들이 그 유임장을 가지고 유임장을 쓰셔서 그다음에 대리하시는 분의 신분증 그리고 그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라든가 후견인도 이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 그다음에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뭐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가요? 읍면동 사무소에 가실 때는 그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좀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부모 두 분의 그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저희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게재해놨는데요.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서 그것들을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한 번에 다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두 분 모두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동수당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 혹시나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하실 사항은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신청서 양식에 보시면 해외 체류 여부라든지 복수 국적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아동의 주소지라면 어떤 동사무소든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든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한 번에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렸다, 이제 그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건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아침에는 한꺼번에 몰려서 약간 좀 지연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원활한 편이고요. 네. 특히 읍면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좀 더 빨리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본인이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아동수당의 이 추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됐고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적 권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전부 다 주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소득 하위 90%, 그러니까 10%는 못 받는다는 건데, 고소득자는 제외가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요? 예, 그건 국회에서 합의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이고요. 네. 올해 2월 달에 아동수당법에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됐고요. 이 고소득자보다는 일반 중산층 이하 가구에 혜택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랬군요.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미국과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렇게 쓰여 있던데, 외국의 사례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3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네. 하더라도 1972년도에 시작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서 한 100개, 150여 개 국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국에 몇 명의 아동이 이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신청 대상이 되시는 아동이 한 253만 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 네. 한 95.6%인 한 242만 명 아동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말이죠. 소득 상위 몇 %에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원래 소득과 재산을 따진 그 소득 인정액을 따져서 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 계산기를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활용하시면 편하게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수당은 거의 그 대상 되시는 아동의 95.6%가 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아동들이 다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검증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혹시라도 그 지자체에서 시군구청에서 아마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일부 대상자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적 자료를 통해서 네. 그때는 그걸 토대로 해서 대상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신청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결과를 다 통지를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 외벌이도 있고 맞벌이도 있는데 가구 소득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가구 소득으로 이제 소득이 기준인데 혹시 그만큼 빚이 많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빚이 많다면 그 부분을 다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이 많은 부분도 충분히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빚이 뭐 어느 정도냐 본인의 빚이 얼마인지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뭐 대충해서 맞다고 생각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검사를 해보면 다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중간에 소득이 줄거나 뭐 빚이 많아졌다거나 상황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뭐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신청하셨다가 안 됐는데 빚이 많아졌든지 아니면 소득이 줄어드시는 경우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산정을 해서 그 변동분을 다 반영을 해서 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부모의 직업이 프리랜서나 간헐적으로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입이 일정치 않을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아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아마 세금을 내고 계실 거예요. 네. 세금을 낸다고 하면 국세청에 그 소득들이 신고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신고된 소득을 저희가 연평균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시면 그냥 말씀드린 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계산해서 알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그냥 연평균해서 보신다. 1년 동안 버는 소득을 연평균해서 계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외에도 궁금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뭐 국외 체류 중인 경우라든가 혹시 뭐 저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또 뭐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만약 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보육료 지원하고 아동수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보육료 지원과 별개로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해외 체류 같은 경우에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 90일이 지난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돌아오시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는 보호자한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해서 보호자 변경을 통해서 그 보호자한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신상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아동 수당을 받게 되면요, 뭐 다른 복지급여라든지 건강보험료, 또 세금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네. 정보들은 아동수당 지급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용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그거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뭐 이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관할시군구에 관할시군구에서 아동수당 예를 들면 대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텐데요. 네. 그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90일 이내에 그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처분서를 받지 않았던지 해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시행하겠다고 한 제도잖아요. 예.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뭐 출산율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아동수당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수당 제도 자체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좀 지원하고 국민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진된 거고요. 사실 저출산 당장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애를 한 명 더 낳는다라는 그런 저출산 효과를 당장 기대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저출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애 키우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 저출산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동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좀 결합을 한다면 분명히 저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저희가 국민들이 일시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많이 홀렸을 거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신청 분산,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신청 분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날짜를 기다려서 좀 이 신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대상자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가구에 253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다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 분산 관련된 자체나 복지부의 안내에 좀 충실히 좀 따라주시면 모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9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9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셨다가 보면 부부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동의 서명이 다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두 번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신청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미리 좀 작성해서 가시면 한 번에 다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팁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유주헌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